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2026년 1월 2일 새해 첫 시장 분석을 위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붉은 말의 해인 병만년의 아침이 밝았는데 적토마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기운이 온 사방에 가득한 느낌입니다. 작년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하며 올해는 부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활기차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과분한 사랑 덕분에 행복했으며 올해도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려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하지만 연말에 마감된 미국 시장의 지표들을 살펴보니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기분이 그리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증시가 생각보다 위축된 상태로 마감되면서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직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다시 밀려나는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 조정이 여기서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지만 차트상으로는 아래로 조금 더 밀릴 여지가 충분히 남아 보입니다. 대략 23,000선 부근까지는 바닥을 확인하려는 시도가 한 번쯤은 더 들어올 수 있다고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만약 시장이 정말 강했다면 연말의 상승 탄력을 유지했겠지만 지금은 지지선을 테스트해야 하는 필요한 구간입니다. 1차적인 지지권에 들어와 있기는 하나 연말 휴장으로 거래량이 적어 신뢰도를 높게 평가하기는 아직 이른 시점입니다. 차라리 한 번 더 깊게 조정을 받은 뒤에 물량이 정리되고 다시 움직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합니다. 미국 현지 전문가들도 올해 1월 시장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보수적인 관점의 보고서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고 있으며 예상을 밑도는 성적표가 나올 경우 변동성이 커집니다. 정부 셧다운 여파가 1월 말까지 연장되면서 이를 제대로 수습하고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큽니다. 1월 초에 집중적으로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들과 실적 수치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며 연준 의장 교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시장은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을 앞두고 있어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작년 수익이 좋았던 탓에 시장에 현금이 부족해지자 이를 확보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최근 하락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스멀스멀 올라오는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결국 강력한 유동성 공급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장은 현재 현금을 확보하려는 매도세가 진정되고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이 나타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주요 지수들을 종합해보면 현재는 전반적으로 무겁고 조심스러운 흐름이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우지수 역시 중요한 지지선을 살짝 이탈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이는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지지력을 테스트 중이지만 과열된 상태에서의 하락이라 오버슈팅에 대한 되돌림으로 해석됩니다. 연말 결산을 위해 쏟아져 나온 일시적인 물량이라며 스스로를 위안해보지만 거래량이 적었다는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 수준까지 밀렸다는 것은 시장의 하방 압력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올해의 시작을 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품은 채 신중하게 대응하며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내부 지표를 살펴보면 달러 인덱스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며 위험 자산에 대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들이 연초에 잠시 버텨주는 듯 했으나 아직 시장을 주도할 만큼 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원자재 시장에서는 유가가 소폭 상승하는 가운데 은 가격이 하루 만에 10%나 급락하며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금과 은, 그리고 구리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면서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갈피를 못 잡습니다. 특히 은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한 상황이라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도 덩달아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다행히 국내 야간 선물 시장은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안심하기에는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과 연동된 MSCI 한국 ETF는 1.4% 하락하며 오늘 우리 시장의 하락 출발을 예고했습니다. 수치상으로 계산해보면 코스피 지수가 오늘 약 40에서 60포인트 정도 빠지며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수는 4,100선 중반대까지 내려앉아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는 지지력 테스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작년 말 고점이었던 4,170선 부근을 지켜내는 것이 향후 추세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 자리를 안착해야만 우리 시장이 미국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며 다시 위로 향할 수 있습니다. 만약 4,150선 밑으로 주저앉는다면 우리도 미국 시장처럼 당분간 깊은 조정의 터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운명을 결정지을 핵심 키포인트는 4,170선을 지켜내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비록 하락 출발이 예상되지만 우리 시장이 힘을 내어 반등하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수급의 주체는 단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 유지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연말 배당을 노리고 들어왔던 물량들을 쏟아내며 현재 매도 포지션으로 완전히 돌아선 상태입니다. 기관의 매도 압력을 외국인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방어하며 물량을 소화해 주느냐가 오늘 장의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미국 시장의 하락 원인을 단순히 차익 실현 매물 때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너무나 큽니다. 금과 은 그리고 구리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과열되자 시장의 시스템적인 간섭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인 CME가 은 선물에 대한 증거금을 추가로 인상하며 투기 수요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마저 은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원자재 공급망에 새로운 불확실성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증거금이 인상되면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사용했던 투기 세력들은 강제로 물량을 청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입니다. 이러한 강제 청산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은 가격이 폭락했고 이는 자산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CME의 조치는 시장의 과열을 시키고 정상화하려는 의도겠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동성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귀금속 시장뿐만 아니라 급등했던 자산 전반에서 레버리지 청산에 대한 공포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의 종목들이 올랐지만 코스닥을 중심으로 늘어난 신용 잔고가 큰 부담입니다. 한국의 신용 융자 잔고가 만만치 않은 수준까지 차올라 있어 대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변동성이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 옵션 시장 거래의 절반 이상이 당일 만기인 제로데이 옵션이라는 점도 시장의 투기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하루의 방향성에만 베팅하는 야바위 같은 매매에 몰두하면서 시장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인 빅스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CTA 펀드들도 이러한 혼란을 틈타 매도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탐욕 지수가 극단적인 구간에 진입하자마자 시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밀려버리는 모습은 전형적인 과열 해소 과정입니다. 현재 시장은 레버리지 청산과 수급의 꼬임 현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풀어내는 데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낀 거품이 정리되고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 자체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결코 나쁜 징조가 아닙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청산과 같은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외에 추가적인 불확실성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시장은 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새로운 자금 유입이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S&P 500 지수에서 상승한 종목이 단 17개에 불과했다는 점은 시장 분위기를 대변합니다. 이는 소수의 종목만 오르고 대부분의 종목은 하락했다는 의미로 광범위한 매도세가 나타났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신호도 있는데 소비 관련주인 나이키가 오랜만에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소비 심리 개선은 내구재 주문 증가와 직결되고 이는 가전 및 자동차 산업의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내년에는 하락폭이 컸던 소비주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기에 이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아직은 금리 하락이 충분히 확인되어야 소비 심리가 본격적으로 살아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는 중소형 제약주들이 선전한 반면 대형 제약주나 바이오 기술주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IT 기술주들처럼 특정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테마주 위주로 시장의 자금이 움직였음을 암시합니다. 이제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마쳤으니 뉴스들을 통해 국내 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주력 산업이자 수출 효자인 반도체 관련 동향부터 면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수출 동향이 발표되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좋은 수치를 기록하며 우리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총 수출액이 7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고, 이는 한국 경제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주춤했던 수출 증가세가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ICT 산업이 강세를 보이며 전체 수출을 견인했는데 인공지능 신산업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가 주요했습니다. 2023년 대비 거의 80% 가까이 상승하며 반도체가 수출 증가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자동차 산업 역시 꾸준히 선전하며 수출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했고, 이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가 모든 품목에서 고르게 나타난 것은 아니며 15개 주력 품목 중 6개만 증가했습니다. 이는 수출 품목 간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시장의 관심 또한 특정 섹터에 집중될 것입니다. 반도체 업황은 단순히 수치상으로 좋아지는 것을 넘어 기술적인 구조 자체가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HBM 시장에서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가장 빠른 속도의 제품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과거에는 메모리 반도체를 대량으로 미리 생산해 두었지만 이제는 선주문 후 생산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내년 물량까지 완판되었다고 자신 있게 발표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선주문 구조 덕분입니다. 삼성전자는 선단 공정을 더욱 강화하여 웨이퍼당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메모리 시장의 주도권을 되찾으려 합니다. 1A와 1B 공정을 넘어 1C 공정으로의 진입은 삼성이 가진 가장 강력한 기술적 무기가 될 것입니다. 평택의 P4 공장을 조기에 완공하고 P5와 P6 공장까지 순차적으로 가동하려는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설비 투자는 전공정 장비 업체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줄 것이며 실적 반등의 신호탄이 됩니다. HBM 생산 확대와 함께 패키징 및 테스트를 담당하는 후공정 분야의 중요성도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투자자들은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축으로 세워두고 그 주변의 핵심 장비주들을 공략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TSMC는 올해 패키징 분야에만 무려 11조 원을 투자하며 독보적인 기술 격차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패키징 기술이 반도체의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되면서 글로벌 기업들 간의 패키징 전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에도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외교적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방중 일정에 김구 선생님의 발자취를 포함하며 한국과의 역사적 동질감을 강조하는 전략을 폈습니다. 이는 한일 관계의 밀착을 견제하고 한국을 자신들의 영향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고도의 심리전으로 풀이됩니다. 사드 배치 이후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공식 방문이 경제적 한한령을 완전히 해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방중 경제 사절단에는 2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참여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외교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크래프톤과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K 콘텐츠 기업들이 동행한다는 점은 문화 개방에 대한 기대를 높입니다. 롯데그룹은 과거의 상처로 인해 회장님 대신 계열사 대표가 참석하며 신중하면서도 실질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화장품 섹터가 이번 방중을 기점으로 긴 침체기에서 벗어나 반등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인도 시장에서도 K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먼저 자리를 잡으면 드라마 제작사와 영화 배급사들도 그 뒤를 따라 낙수 효과를 누릴 것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콘텐트리 중앙 같은 종목들도 이제는 바닥권에서 벗어나 고개를 들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CJ ENM을 비롯한 전통의 미디어 강자들도 실적 개선과 함께 주가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원자재 가격 급등은 기판 업체들과 같은 변동비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게는 원가 부담이라는 악재가 됩니다. 반면 테스트나 패키징을 담당하는 오사트 업체들은 고정비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원자재 리스크에서 자유롭습니다. 투자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종목이 비용 구조 면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가격 결정권을 가진 기업이라면 원가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어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CXL이나 온디바이스 AI 관련 테마주들이 여전히 강력한 수급을 바탕으로 강세를 보입니다. 건설 섹터도 오랜만에 정부의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소식에 힘입어 바닥에서 탈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의 재건축 및 정비 사업,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건설주에게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건설업 전반의 업황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므로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연초의 경계감이 우세하지만 상반기 실적 기대감이 있는 섹터는 먼저 꿈틀거릴 것입니다. 반도체 섹터가 잠시 쉬어가는 흐름을 보인다면 그동안 소외되었던 다른 업종들이 순환매 장세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개장한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문이 왜 안 들어가는지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오늘의 매매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인 1월 5일부터 본격적인 시장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기에 오늘은 분위기 탐색에 집중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시장의 주도 섹터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면밀하게 관찰하며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내일 저녁 8시에는 신년 첫 라이브 방송을 통해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며 심도 있는 시장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2026년 병마년 한 해 여러분의 계좌에도 붉은색 상승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오늘 브리핑을 마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외 변수들 외에도 우리는 국내 기업들의 내부적인 변화와 체질 개선 노력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2026년은 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되며 전통 산업군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통한 혁신 사례가 속출할 전망입니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단순한 칩 제조를 넘어 인공지능 연산에 최적화된 맞춤형 솔루션 제공 능력이 경쟁력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와 메모리, 그리고 패키징을 하나로 묶는 턴키 전략을 강화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설계부터 최종 테스트까지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줍니다. 이러한 생태계의 변화는 국내 소부장 기업들에게도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사다리가 될 것입니다. 자동차 산업 또한 전기차 대중화를 넘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이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인 SDV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차량 내 엔터테인먼트와 안전 기능을 제어하는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며 자동차와 IT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는 원자재 가격 안정화와 함께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속도가 향후 주가 향방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전고체 배터리와 같은 꿈의 기술 상용화 시점이 앞당겨질수록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시장의 성장은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맞물려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화학과 철강 산업은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과제 앞에서 친환경 공정 도입을 통한 체질 개선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수소 경제로의 전환은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더라도 미래 산업 주도권을 쥐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맞춤형 정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위탁 개발 생산인 CDMO 강자들은 대규모 수주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를 이어가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과 경기 연착륙 가능성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변동성을 키우는 모습이 지속될 것입니다. 은행주와 보험주는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며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이어갑니다. 증권주는 시장 거래대금 추이와 기업 금융 부문의 성과에 따라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안목으로 거시경제의 흐름과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을 동시에 살펴야 합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플레이션의 파고가 낮아지면 실질 구매력이 상승하며 내수 경기도 서서히 살아날 것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내수 활성화 정책이 기업들의 설비 투자 세액 공제와 맞물려
경제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기술주 섹터에서는 인공지능이 가져온 생산성 혁명이 단순한 거품을 넘어 실질적인 기업 이익으로 증명되어야 할 때입니다. SAP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실적이 AI 수익화의 이정표가 될 것이니 주목하십시오. 국내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기업들도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 사업을 발판 삼아 해외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으며 전 산업군에서 필수적인 투자 항목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으로 꼽히며 물류와 제조 현장에서 도입이 가속화되는 중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노동을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가사노동과 서비스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산업은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됩니다. 위성통신과 저궤도 위성 시장은 육상통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도심 항공 모빌리티인 UAM의 핵심 기반이 됩니다. 방위산업은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K방산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유럽과 중동 시장에서 대규모 수주를 이어갑니다.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포함한 패키지 수출은 한국 방산의 위상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조선업은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 운반선과 암모니아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점하며 슈퍼사이클에 진입했습니다. 넘쳐나는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선별 수주 전략을 펼치며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구간에 들어섰음을 투자자들은 인지해야 합니다. 유통 섹터는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무너진 옴니 채널 전략과 AI 기반의 물류 최적화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K푸드의 글로벌 열풍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현지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가공식품 수출에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화장품 산업은 대형 브랜드 중심에서 인디 브랜드의 약진으로 다변화되며 북미와 일본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행과 숙박 플랫폼 기업들은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역대 최대 실적 경신을 목전에 두었습니다. 교육 산업은 에듀테크 기술을 접목하여 개인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며 글로벌 시장으로 서비스 영토를 확장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산업군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물결을 파악하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투자에 있어 기술적 분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기업의 경영진이 제시하는 미래 비전과 시장의 신뢰도입니다. 2026년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환원을 강조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려면 기업들이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이익을 공유해야 합니다. 배당 소득세 분리 과세와 같은 세제 혜택이 본격화되면 자산가들의 자금이 국내 증시로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연기금과 자산 운용사들도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또한 단순한 매매를 넘어 주주 제안이나 의결권 행사를 통해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문화가 확산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자금이 증시로 이동하는 이른바 자산의 대이동은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화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현상입니다. 상장 지수 펀드인 ETF 시장의 비약적인 성장은 개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테마형 ETF의 범람 속에서도 산업의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핵심 우량주 중심의 투자 방식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ESG 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규범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될 위험이 크기에 재생에너지 확보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인 SMR 기술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면서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힙니다. 전력망 확충과 변압기 수요 폭증은 북미와 유럽의 노후 전력 시설 교체 주기와 맞물려 국내 기업들에게 큰 기회입니다. 구리 가격 상승은 전력 케이블과 송전 시설 투자 확대의 결과이며 이는 인프라 관련주들에게는 강력한 호재가 됩니다. 히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 자원의 무기화는 자원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재조명하게 합니다. 도시 재생 사업과 스마트 시티 건설은
노후화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IT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주거 문화를 창출합니다. 고령화 사회의 진입은 시니어 케어 서비스와 실버 산업의 폭발적 성장을 불러오며 헬스케어와 부동산의 결합을 촉진합니다. 원격 의료 기술의 발전과 규제 완화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됩니다. 식물성 대체육과 배양육 기술은 식량 위기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되며 푸드테크 산업의 핵심적인 축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투자자만이 변화의 파도를 타고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투자 성과를 결정짓는 핵심은 결국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만의 확고한 철학을 유지하는 인내심에 있습니다. 2026년의 주식시장은 과거의 경험칙이 통하지 않는 새로운 뉴노멀의 시대로 진입했음을 투자자들은 인정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재무제표 분석만큼이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능력이 수익률의 격차를 만드는 시대입니다. 알고리즘 매매와 퀀트 투자의 확산은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예기치 못한 단기 변동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계적인 매도세에 당황하기보다 우량 기업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역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술 혁신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해당 기술을 보유한 독점적 기업들의 이익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바탕으로 커머스와 금융, 그리고 콘텐츠를 아우르는 거대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편화는 중소기업들이 초기 비용 없이 최첨단 IT 인프라를 활용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AI 비서가 일상의 업무를 대신하고 인간은 창의적인 활동에 집중하는 삶의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이 접목되어 전 세계 어디서든 실감나는 학습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메타버스는 단순한 게임의 영역을 넘어 원격 근무와 가상 쇼핑, 그리고 공공 서비스의 새로운 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과 토큰 증권인 STO는 부동산과 미술품 등 실물 자산의 유동성을 높이며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각광받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투명성은 유통 이력 관리와 투표 시스템 등 신뢰가 필요한 사회 시스템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율주행 드론을 활용한 도심 배송 서비스는 물류 혁명을 일으키며 라스트 마일 배송의 효율성을 극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스마트팜 기술은 기후 변화에 관계없이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며 인류의 식량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해수 담수화와 수자원 관리 기술은 물 부족 국가들에게 생명수와 같은 희망을 주며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이끕니다. 재난 방제 시스템의 IT 기술이 결합되어 기상 이변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집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범죄 예방과 교통 관제 시스템은 도시의 안전 수준을 높이며 살기 좋은 스마트 시티를 완성해 나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술 혁명의 수혜를 입는 기업들을 발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장의 소음에서 벗어나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부의 자유로 향하는 문이 열릴 것입니다. 새해의 시작은 언제나 설렘과 동시에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이중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단순히 지수의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그 이면에 흐르는 자금의 성격과 이동 방향을 읽어야 합니다. 자산 배분 전략은 하락장에서 계좌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며 장기 투자를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주식과 채권, 그리고 대체 자산의 적절한 조화는 예상치 못한 시장의 충격에도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춰줍니다. 현금 비중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공격적인 옵션을 보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배당주 투자는 하락장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재투자 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훌륭한 전략입니다. 성장주 투자는 미래의 꿈을 사는 행위이지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막연한 기대감은 거품이 거칠 때 큰 고통을 줍니다. 우리는 혁신 기술이 실제 매출로 연결되는 지점을 포착하여 투자의 가시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글로벌 시장의 매크로 환경은 여전히 안개 속이지만 개별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은 차별화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밸류체인 내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강소기업들의 약진을
올해는 기대해 볼 만합니다. 디자인 하우스와 IP 기업들은 반도체 설계의 복잡도가 높아질수록 그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미세 공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후공정 기술 혁신은 오사트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핵심 동력입니다. 테스트 소켓과 부품주들은 반도체 출하량 증가와 신제품 출시 주기에 맞춰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를 보여줄 전망입니다. 온디바이스 AI의 확산은 스마트폰과 PC 시장의 교체 수요를 자극하며 관련 부품사들에게 제2차 성장의 기회를 줍니다. 저전력 반도체와 고효율 전력 관리 칩의 중요성은 모바일 기기의 성능 고도화와 함께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엣지 컴퓨팅 기술은 데이터를 중앙 서버로 보내지 않고 현장에서 즉각 처리하여 반응 속도와 보안성을 획기적으로 높입니다.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인 SaaS가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며 구독 경제의 안정성을 입증합니다. 사이버 보안 기술은 고도화되는 해킹 위협으로부터 기업의 유무형 자산을 보호하는 가장 필수적인 방어선이 되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리츠는 폭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하는 물리적 기반으로서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제공하는 투자처입니다. 이처럼 촘촘하게 엮인 산업의 생태계를 이해하고 핵심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고수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어느덧 오늘의 마지막 브리핑 시간이 다가왔는데 새해 첫날부터 너무 무거운 이야기만 드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장밋빛 환상에 젖어 있기보다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2026년 병마년은 변동성이 크겠지만 그만큼 준비된 투자자들에게는 역전의 기회가 도처에 널려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고 본질에 집중하는 훈련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분석들이 여러분의 투자 나침반이 되어 거친 시장의 파도를 헤쳐나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개장 이후 나타날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와 4170선의 지지 여부를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는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 호흡하며 나아가는 긴 여정임을 기억하십시오. 저 또한 여러분의 든든한 투자 파트너로서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8시 신년 특집 라이브 방송에서는 오늘 다 못한 종목별 세부 전략을 더욱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떡국 한 그릇 나누시며 여유로운 마음으로 오늘 장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투자의 성과도 온전히 누릴 수 있으니 올 한 해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부른다는 믿음으로 설령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투자가가 됩시다.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때 투자의 가치는 더욱 빛이 납니다.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투명하게 경영하는 착한 기업들이 정당한 가치를 평가받는 시장을 꿈꿉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지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우리 자본시장은 더욱 성숙해지고 투명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세가 결합될 때 비로소 경제적 자유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2026년 1월 2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는 저의 진심이 온전히 전달되었기를 바라며 브리핑을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라이브 방송과 다음 주 월요일 시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고 여러분의 계좌에 붉은색 상한가 기운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